자, 유마경 16쪽 방평품 지난번에 마지막에 시신 둘째 줄입니다. 시신은 위공이라 아소며 하는 구절이 하다가 뭐냐면 동영상은 녹화가 중지가 됐고 그 뒷소리를 조금 했는데 다시 하면은 시신은 위공이라 시신은 공이라서 이 공이라는 것은 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자성이랄 때 이 성자는 물론 성가에서 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자성 했을 때는 독자적 성질, 독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건 그러한 독자성, 본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공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은 그래서 들으란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한 컷이에요. 한 컷입니다. 근데 그 한 컷이 우리는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냥 내가 본 것, 봤다, 들었다, 뭐냐면 맛봤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상이고 그거는 실상, 진실한 모습이야 허상이야. 허상이지. 그러니까 상의 한 장면은 허상이죠. 그 장면은 이어진 과정 안에서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한 장면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진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오의 가치고 오온의 가르침 같으면은 그 오온의 가르침에서 그 오온이기 때문에 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장면을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안에서 어떤 본질이나 본체나 실체나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오온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온무아가 반야신경하면 오온개공 하잖아. 오온개공이라 했을 때 무아라는 가르침이 공이라는 은사로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지냐 했을 때는 무아는 철저히 대승경전 이야기하니까 건강경에서도 통달 무아법자 진시보살이라 해도 무아를 통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아를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내 자내증적 깨달음이요. 내 자내증적 깨달음. 그것을 내가 알아야 열반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열반으로.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장면을 나라고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가래하고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 인도 관념 안에서의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아나트만. 그래서 무아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친 거예요. 그 무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체득해야 되는 거지. 수행해서 체득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자, 그러한 무아를 설명하려니까 길잖아요. 그 무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아의 관념이 개념화된 게 공입니다. 이제 관념과 개념은 뭔 양인지 아시겠죠? 무아의 관념이 개념화된 것이 공입니다. 공이라는 은사가 초기 불전에는 없었냐 했을 때 뭐 대공경, 소공경에서도 찾지만은 제일 가까운 은사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담마딘다가 나오는 그죠? 법에 대해서 설한경에서 보면 공이라는 은사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한 뭐 우리가 기초적 발단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개념화는 부처님 당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무아를 체득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은 그 무아라는 것이 수행해서 체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불교를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무아라는 은사보다는 공이라는 은사를 훨씬 더 유리하게 그 다음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세련됐다고 생각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련됐다고 생각. 왜냐하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안에는 반드시 논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논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화 시킨 것이 공입니다.
근데 공이든 뭐하든 그것이 결정적 단계야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데 실상은 무아이고 실상은 공이라는 이야기야. 예, 실상은 무아이고 실상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무아이고 실상은 공이기 때문에 이서 실상이라 했으니까 실상이 뭔가 진실한 모습 그것만이 확정된 이게 아니라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과정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상의 모습을 무상도 한 과정이잖아요. 지금 상속의 입장에서 무상도 과정이거든. 상속의 입장에서도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하고 무엇을 가려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있다라고 추구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가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상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 추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또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것을 이미 실상의 모습은 본래 모습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아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자성 공인데 여기서부터 추구는 지금까지 추구가 잘못됐으니까 추구는 달라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져야 되는 달라져야 되는 실상을 알았으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당연히 실상의 모습을 다시금 뭐냐면은 확인하게끔 하는 것도 불교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불교가 끝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도 공합니다. 마음도 공하다는 이야기는 현숙 마음이 지금 뭐로 정해졌어 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지금 잠시 이야기 듣다가 아이고 11시네 오늘 택배 오기로 했는데 라고 바깥으로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하다 그래요. 공하다라는 게 지금 정해진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마음씀을 우리는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마치 내 마음이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정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래와 집착이라는 거예요. 정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래와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공한 것이야. 마음은 공화진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이 본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품이 아니라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 마음만 그래요. 색도 그래요. 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성경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하다고 그랬잖아. 수상행식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색도 공하고 당연히 수상행식도 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공하다, 마음만 본성이 공하다고 해서는 안 돼. 색도 공한 겁니다. 근데 그 공한 것이 마치 공이 있는 양 착각하시면 곤란하다. 본성이 있는 양 착각하시면 곤란하다. 이제 나중에 유마경 읽으면 공도 공한 것이다. 라는 은사가 나옵니다. 공도 공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 역시도 공하기. 그 개념이 공이라는 은사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본질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해가 성숙되지 못했지. 이 공하다, 마음이 공하다, 그 다음에 색이 공하다라는 것은 색이 뭐하다는 것은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시작. 그러면 공한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저는 뭐라 그랬어요?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죠. 공을 다른 말로 가능성.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가지고 무엇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능성 가지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마음, 모든 세계는 그게 본질적으로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저변에 깔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속성은 무상해서 그래요. 세상의 속성은 무상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거야. 안 그러면은 가능한 거야. 가능한 겁니다. 결정적이지 않다 말이야. 실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본성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본성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실상이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본성이라는 것도 가능, 실상이라는 것도 그냥 가능의 상태만 있는 거예요. 가능의 상태.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교를 하다 보니까 실상이니 본성이니 참이니 라는 것에 말에 다 속는 거야. 왜 속아요? 온의 실상을 잘 알아서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안목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의 전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하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무아라는 체득해야 되는 내용을 공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 대승불교에서 공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주 그냥 비유되지만은 수학의 공이나 불교의 공이나 같은 겁니다. 수학 영도 개념이에요, 개념 아니에요?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개념이죠. 개념이라는 것은 관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이라는 것을 상정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개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1에는 공, 0이 있어요, 없어요? 1에는 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이라는 어느 말이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2에도 3에도 4에도 어떤 수 뒤에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0이 있어야 돼요. 그 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0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0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호상으로 0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만 한 개, 두 개로 해서 0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까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호상으로. 그러니까 그 추상적 개념을 0이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언어상으로 뭐라고 그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텅 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텅 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 나라연하고 내 사이는 텅 비었지. 텅 빈 거야. 나라연이 보이는 거야. 나라연이 보이는 거잖아요. 비었다라는 사이가 비었다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텅 빈 것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니까. 무엇을 텅 비었다고?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상할 수가 있잖아. 관념으로 추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공의 논리가 수학으로 발달되는 것이, 수학에는 0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답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0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학 시험 칠 때 무조건 000 다 주면 한 문제는 맞았다고. 내가 고등학교 6학년 수학 시험을 가르쳤어. 수학 답안지 뒤에는 등살 몇 개 얼마, 속지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선생님 성함이 신자 인자야. 신인이요. 항상 그 사람은, 그분은 항상 신인이야. 이름이. 근데 그 양반이 니는 수학 문제 안 풀고 뭐하노 이러니까 산수합니다. 무슨 산수인데 이러니까 초파일 타고 와서요 등값 계산한다고 그래. 그래 뭐 그 일도 뭐 중요한 일이다 이러서.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속으로. 참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인복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게 취급할 수도 있었는데 귀하게 봐주고 하는 장면들, 내가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도 3학년 담임도 그렇게 하셨고 해서 그분들한테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그때는 머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옆에 머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까지 내려뜨렸거든. 근데 그때 연세가 42밖에 안 됐어요. 아, 굉장히 이만큼 갖다 붙이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 근데 하여튼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자,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 지금은 뭐 거의 뭐 연로하시거나 그죠? 그렇게 됐겠죠. 그 이제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0000 하는 것들이 그게 뭐 수학의 개념으로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으로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인간 사변 안에서 추상적 개념의 집합체가 수학입니다. 인간이 머리 좋은 게 가장 탁월한 게 수학적 개념을 발달시키고 야, 그것 때문에 이 과학 문명이 다 일어나는 거죠. 수학 없이 어떻게 과학 문명을 현실화시켜요. 추상적인 장면을 다 그냥 현실로 드러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근데 이렇게 수학을 우리나라처럼 재미없게 가리키는 나라가 발전을 하겠노 싶으면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이고 그래서 아소 아를 떠나고 아소를 떠나고 이 몸이라는 것도 공하여서 내 것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당연히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거 몸이라면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 이것을 어떻게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내 것도 아니죠. 내 것이라면은 계속 항구에 고쳐 쓰고 해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악연을 가장 많이 가지. 그래서 우리 유신견 이렇게 유신견 아소를 가장 많이 가집니다. 그거는 계속 불교 이야기하면서 가르침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아소명 시는 무지라 이 몸은 무지라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여초목와력이며 마치 저 풀과 나무와 기와와 자갈이며 이게 뭐냐면은 초목와력이라는 것이 집이든 뭐든 이렇게 다 형성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저 느티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서 있죠? 무지지. 예? 아, 이 집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방도 어떻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선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뭐 우리가 알고 앉아 있어요? 모르고 앉아 있어요? 모릅니다. 무지입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게 앉아 있어요? 무지입니다. 몰라요. 근데 다 모르게 앉아 있어요. 아는 척, 나인 척, 낸데 이러면서 앉아 있어. 그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시시는 무지라 여초 초복 와력이며 요즘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생물학적 발전은 진짜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뭐죠? 진화했다는 이야기 말고는 지금 그 이상의 탁월한 은사는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진화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정해졌다는 거야. 공하다는 이야기야. 진화했다는 이야기도 공하다는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그러면 이 진화는 우리 쪽에서 끝나는 진화예요. 생명의 진화는 계속 거듭된 진화예요. 생명의 진화는 계속 거듭된 진화의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목 와력의 이야기나 와력이나 내 몸이나 다를 게 없겠죠. 시는 무작이라 무작이라 이 몸은 지음이 없어서 마치 의도해서 내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 같죠. 작이라는 것은 동양적 소전에 이야기하면은 유인이 무인이 불교 유의 무의하고 다르지만은 동양에서는 무이라는 것은 자연적이라는 이야기고 유의라는 건 인위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인위적. 그래서 인위적이니 자연적이니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의 지음이 뭐 인인지 자연인지 그걸 획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풍력소전이야.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예? 휘몰아치는 그래서 바람 돌고 마는 것이거나 마찬가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주의 한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뭐 지구 한 40억 년 더 가나? 몇 년 더 가지? 그래 뭐 더 간다 치면은 우리의 세월은 한 점이에요. 점도 안 보이는 뭐야. 그 입장에서 보면 점도 아닌 뭡니다. 그 뭐 우리가 왜 사진 찍을 때 사람들 왔다 지나가는 걸 빠르게 막 찍을 수가 있잖아. 아니, 빠르게 찍는 게 빠르게 그거 장면을 넘길 수가 있지. 그럼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막 그냥 막 그림자가 마치 지나가는 듯이 막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더 뭐냐면 빨리 돌리면요 빛만 왔다 갔다 하잖아. 도시 건물이 찍혀요. 빛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빛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실물로 보는 사진도 뭐 그렇게 영상도 그렇게 하는 판에 이걸 그냥 뭐 우리가 한 우리나라 역사가 뭐 반만 년이라면은 좀 뭐 그런 거 하고 3천년 4천년 중에서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부모가 키워준 거 말고 뭐 빼면 아마 2, 30년? 뭐 2, 3년 살면서 나라고 막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이 지나가는 거랑 똑같이 자치도 없지. 우리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내 가족, 내 새끼, 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큰 광활한 시간에서 보면은 그냥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는 거나 똑같은. 시는 이거는 이제 공하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고 그 바람 한번 지나갈 때요. 따지면은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바람 잠깐의 바람이요. 그 더위를 확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충전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바람이. 잠깐의 바람이. 그래서 그것이 활력이 되어서 또 다른 도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람 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활력을 줄 수 있는 바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요즘 막 이렇게 저렇게 바람 몰아치면 곤란하지. 그거 뭐야 지금 여러분 앞에 조현진 모살 커피 사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뭐 감사하게 잘 마시는데 일회용 용기 빨대 없앤다고 그냥 빨대 다시 도로 하잖아. 예? 그래서 종이 빨대 만드는 공장들이 다 문 닫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왜 빨대 해요? 종이 빨대 하는 사람들 다 문 닫고 할 정도로 내년 선거 때문에 그래. 왜냐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빨대가 그게 종이 빨대 비싸거든. 그래서 빨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무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빨대는 없애야 돼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버릇을 들이게끔 사람은 그렇게 버릇 들이면 되거든요. 비닐봉지 지금 계속 쓰는 게 뭐죠? 간편하니까 쓰잖아요. 항상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 간편한 데 있어요. 간편한 데 있다는 이야기는 즐거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거스르려면은 그런데 즐거운데 간편한데 위험하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편한 것을 조금 불편한 것으로 극복해야 우리는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뭔 선거가 뭐 문제라고 그런 거 다 엎어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답답하죠. 안 됐고. 근데 이런 지나가는 자치가 요즘은요 청량한 바람이야. 이거 앞으로 후대에는 치명적인 바람이 될 수가 있는. 우리의 욕망들이 후대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화가 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계도하고 뭐 우리 요즘 다 민도가 높아서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수준 낮은 언어로 자꾸만 울고 들어간다 내지는 수준 낮은 뭐냐면 사유나 그런 욕망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답답한 바람이 자꾸 불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 이런 이야기 안 하려는데
그렇게 그냥 뽑을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감님 뽑아가지고 사람이 그리 없나? 근데 미국 사람 참 문제지. 근데 트럼프 또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희한한 대통령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또 된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희한한 짓이 두 번 일어나는 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죠?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냥 참 답답하지. 어. 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미국이 트럼프 한 번 더 되면 미국이겠어요. 아이고 쟤들 뭐 하나 싶어. 쟤들 뭐 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알던 세계의 정의의 수호자 내지는 뭐 세계의 경찰관으로서의 미국 전혀 아니죠. 자기들 탐욕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트럼프 되면 확실히 또 좋아질 건 있다. 이게 역설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대통령 금방 끝나요. 돈 안 줄 거거든. 걔는 미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돈 안 줍니다. 그리고 푸틴하고 짝짝꿍 잘 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제일 피곤한 게 누구죠? 젤렌스키입니다. 제일 답답한 게 이게 뭐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요 김정은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따지 못 깁니다. 왜냐면 이미 저거 만나봤잖아. 아면 됐잖아. 그죠? 왕따니까 우리는 어떻게 돈이나 아주 실컷대고 그냥 아무 데도 못 끼는 이 바보짓을 계속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야 트럼프 잘못하다가 김정은 만나고 젤렌스키하고 해가지고 그냥 전쟁 끝나고 이래가 노벨 평화상 받는 거야. 트럼프가 평화상 받으면 이상하잖아. 막 그 담벼락 쌓고 막 멕시코인들 못 넘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호모 사피엔스 이름 떼야 돼. 지혜롭지 못해. 호모 사피엔스. 무슨 사피엔스야 사피엔스. 자 어쨌든 그거 갖고 그러니까 막 우리도 좋은 장면 많이 봅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게 다 우리도 일말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물질 문명 때문에 일어나. 물질 문명 때문에. 그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타락하게끔 더 만드는 건 자본의 절대화 때문에. 자본의 절대화. 항상 우리가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제도들이 그 욕망을 넘어서질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실은 인간은 더욱더 성숙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불교는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종교가 됩니다. 시신은 부정이라 예악이 충만하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예악 더러움과 그 다음에 악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오자로 본 편입니다. 오염이 나쁠 오자 나쁠 악자 뭐 하여튼 뭐 오자 할 때는 또 오류할 때 오자니까 다릅니다만 예악 더러움과 악이 충만하며 시신은 위허이라 이 몸은 허위 가짜라 수가 이 조욕 의식이나 필기만멸이며 비록 가령 조욕 의식이나 조욕이라는 목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자가 건조할 때 조자 말린다는 거 욕자는 목욕 잘 목욕해서 말려서 의식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나 필기만 반드시 마멸 맞자는 거 마모한다 말이야 따른단 말이야 딸고 없어짐으로 돌아가며 반드시 필기 마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니까 막 그냥 닦고 문질러 봐야 그것은 그까지입니다. 근데 나도 이게 뭐냐면은 뭐 잘 먹어도 자꾸 하니까 살이 처지잖아. 여러분 보살님들도 얼굴 처지는 건 느끼죠, 그죠? 내가 오늘 얼굴 딱 보니까 처지고 있더라고. 왜 그러자니까 내가 나이 들어 처지는 것도 있지만은 중력에 못 견디는 거예요. 처지는 게 중력에 탱탱한 거는요. 이 안에 활성화가 돼서 중력에 견디는 거죠. 결국 이게 처지는 거 중력 탓입니다. 세상에 땅 위에 있는 거 다 밑으로 내려앉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꾸만 처지는 거지. 그렇다고 뭐 중력 없는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예? 진공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꾸지 마세요.
안 깎아도 내 눈에 너무 익숙해서 다 좋게 보여. 뭐 깎아봐야 누가 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뭐 고사님들이 뭐 얼굴 자세히 봅니까? 내보다 자세히 안 볼걸? 나는 봅니다. 왜냐니까 눈치 살피거든. 그래서 별일 없었나. 하지만 집에서는요.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어디 아프면요. 아프다면 아이고 걱정해요. 아픈가 보다 해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그거 뭐냐면은 아니 나는 안 먹어봐 죽겠는데 몰라준다. 또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원래 그걸 몰라줘요.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 있어서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프다면은요. 어휴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되지.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어서 그 모습이 나는 어이구 그냥 그 뭐야 잘 보이고 내지는 일상으로 겪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는 내한테 잘 보이면 돼. 결국 시신은 위제라. 이 몸은 재앙이라. 백일병내며 이게서 백일이라는 건 101가지가 아니고 백은 완전하고 또다시 그게 거듭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은 재앙이라 거듭해서 아프고 병 걸리고 네. 병이란 건 물리적 고통이고 뇌란 건 심리적 고통이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며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 뜻입니다. 병 내며 그래서 뭐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걱정이 저도 뭐 요즘 굉장히 마음은 편하고 흡족한데 그냥 이놈 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번에 그냥 엘리베이터 계약해야 되는데 돈 언제 빨리 내나 안 내나 그거 신경 쓰고 있고 나 우리 신도들 내가 돈 내나 안 내나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들 돈 내나 안 내나를 왜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 안에 같은 건물 안에 사니까 아이고 요즘 뭐 이렇게 그냥 밑에 아래층에 그냥 통닭집에서는 그냥 닭을 그래 많이 구워대는가. 냄새가 그냥 냄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올라오잖아요. 공기가 탁해지잖아.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닭을 구워야 장사가 잘 될 것 아닌가 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닭 많이 구우니까 좋은 일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냄새 올라온다고 잔소리 하려니까 그것도 내가 속 좁은 놈 같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이 공기 정하기는 성능이 좋나 안 좋나 그거나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뇌. 그죠? 병내가 항상 같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람 몸뚱아리 이 세상 사는 데야 모여 사는 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면은 좋겠죠. 우리 부친도 평생 소원이 어디 외딴 섬에 가서 조용히 혼자 사는 거였어. 외로워 죽습니다. 그럼 내가 엄청나죠. 외딴 섬에 안 살아본 사람이 무슨 외딴 섬에 살아.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다 이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산에 가서 못 삽니다. 산에 가서 살아보세요. 2박 3일에서 캠핑 가는 건 좋지. 텐트 들고 거기서 계속 산다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떨 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고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산다 하지만 이거 시골 가요. 서울에 자꾸 뭐 노령화 돼가지고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 왜냐니까 병원이 여기 있거든. 시골 가면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내과 이런 간단한 과 하나 있는데 외과 이런 간단한 과 하나 있는데 아니고 뭐 디테일한 뭐 치과니 뭐 이비인후과니 뭐 안과는 진짜 없어요. 시골에. 안과 의사가 시골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다 도시로 올 수밖에 없잖아. 결국 사는 게 어떻게 해요? 노인들은 도시에 살고 젊을 때 시골 가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젊어요? 늙어요? 난 모르겠네. 시는 여구정이라. 이 몸은 마치 구정 언덕에 있는 우물이라. 언덕에 있는 우물이라. 위노 속핍이며 늙고 속핍. 이 핍자라는 것은 뭐 우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싹 말라는 게 핍자고 사람 입장에서 말라 있는 게 그러니까 살이 그냥 살까지 그냥 말라 있는 게 핍자지. 우리 핍박할 때 핍자니까 궁핍할 때 핍자니까. 그러니까 저 언덕 위에 우물이라는 것은 언덕 위가 물 빠지기가 제일 좋잖아.
예. 언덕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물은 팠지만은 그게 물이 고이는 것이 그냥 그 밑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물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간 사람도 필요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언덕 위에 우물 또 파요 안 파요? 필요해서 하나 파지. 두 번 세 번 팔 일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또 새로 개발 안 하니까 오래됐잖아. 그냥 그 언덕에나 가야 이제 뭐 필요할 때는 잠시 쓰는 거 많은 거니까. 그래 항상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언덕 우물 같다는 얘기. 항상 오래되고 물은 그냥 저 밑에 그냥 깔려가지고 물 자체도 없는 그런. 그래서 뭐 사람은 마치 그냥 언덕이 우물 같아서 늙고 그 다음에 궁핍할 수밖에 없으며 힙이라는 것은 우리 살이 그냥 자꾸만 말라오잖아.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왕성한 활력을 쓰다가 노후가 되면 여자하고 다르게 이게 빨리 단백질이 남자들은 빨리 빠집니다. 단백질이 빨리 빠질수록 주름이 많아지고 예, 늙게 보이는 거죠. 늙게 보이는 게 이제 노쇠가 남자들은 보통 여성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냥 하면은 아유 전에 봤는데 최근에 우리 외삼촌도 보니까 막 이가 쏙 들어가고 볼이 쏙 들어갔더라고. 여자 같은 보톡스라도 맞지만 남자 뭐 보톡스 맞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많이 먹으면요 또 남자는 또 고혈압 걸리고. 이 남자라는 것은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체 매개체일 뿐이야.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은 저건 빨리 죽어도 돼. 전달 끝났으니까. 근데 여성은 이 보존체거든. 그 뭐냐면 태아를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뭐냐 유전 형제를 보관하고 계속 영속시키는 게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보존체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지. 그죠? 인류는 진화 전략에 있어서 남자가 오래 사는 게 좋아, 여자가 오래 사는 게 좋아. 남자가 오래 살아봐야 괜히 쓸데없는 짓밖에 안 해요. 전쟁이나 벌리고 다음에 다투고 이래가지고 남자는 빨리빨리 죽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요즘 약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80, 90 사는데 난 남자들 오래 사는 건 문제라. 여자들은 오래 살면은 할머니가 애 봐주고 그래도 그냥 손주 도름 세뱃돈이라도 좀 찔러주고 이러면서 오래 사는 게 훨씬 인류의 진화 전략에서는 중요한 거지. 이래 이야기하는 남자들 다 싫어할라. 영상 보는 사람들은 남자가 70%인데 내가 빨리 죽으라니까. 근데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래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을 합니지만은 또 악연아소견이 그대로 올라오죠. 자, 미노소피입니다. 시는 무정이라 이 몸은 정해졌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이 없어서 위요당사 요컨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독사 마치 독사와 같고 그렇죠. 독사와 같다는 이야기가 이 몸이 독인 줄 모르고 그걸 다 이 욕망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지가 죽는지 모르고 독사거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물리가 죽는 거지. 원정하며 실은 이 몸뚱아리가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원수인데 나중에 아프면 몸뚱아리가 원수라 그러지. 근데 원수라 그래가지고 빨리 없애요. 안 그러면 그 원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 그러니까 뭐 아유 저 원수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지니까. 여공치라 마치 공치. 여기서 공이란 공은 앞서 이야기한 공이 아니라 헛될 공짜입니다. 빌공짜. 마치 공치라 헛된 것들이 모임이라 음계제의. 그래서 하는 것을 오온할 때 오늘 갖다가 음이라고 번역도 처음엔 했어요. 사이론자 안 하고 그냥 그늘음자 음양할 때 음자 써서 개하는 거 18개 할 때 개. 제입이 12초. 그래서 5원 12차 18개가 음계 제2의 5원 12차 18개의 소공성. 그것들이 공이 이뤄놓은 바입니다. 이뤄놓은.
오온과 12차 18개, 즉 감각과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변과 그것을 뭐냐면은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 신체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제인자여 차가 환념이라. 이것이 우환과 염증, 그러니까 염하면 싫어할 염자, 우환과 싫어함이 이것으로 더해져서 마땅히 요불신이니 마땅히 불신을 즐겨할지니 부처님 몸을 즐겨할지니. 이 몸이라는 건 중생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신을 또로 가는 거죠. 불신을 즐길지니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는 즉 법신자라, 바로 법신이라. 그래서 불신이라면 이 몸의 뭐냐면은 몸뚱아리를 봐야 돼요. 법신이라는 법신이라는 축으로 봐야 돼요. 법신이라는 축입니다. 법신의 축.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당연히 지금 내 이 몸뚱아리도 아니비설 신이잖아. 추구에 의해서 경량성이 생긴 거지. 이 경량성에서 내 지금 이 몸에서 아니비설 신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추구가 있어야 되겠지. 지금의 추구와 다른 추구를 우리는 불신으로 잡고 법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추구의 이야기를. 그래서 추구이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해진 거야, 완전하지 않은 거야.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 이 불신간이 우리가 뭐 기초 교리 때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 하잖아. 그러나 아주 불교 후대에 일어나는 관념입니다.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초기 대성경에는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화신, 보신, 법신 아닌 삼신 개념인데 중기 대성불교에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마경만 하더라도 그 가교에 있기 때문에 초기 대성과 중기 대성의 가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신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법신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자기 법기 해라고 해서 부처님을 우위에 놨어요.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우위에 놨어요. 법을 우위에 놨다. 그래서 그 법을 우위에 놨기 때문에 그 언어상으로는 우리가 세속적 몸, 우리가 여러분 유여열반, 무여열반 할 때 그걸 가리키는 분들 안에서 기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유여열반, 이 몸뚱아리가 아직까지 있으면서 열반한 것은 유여열반.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마저도 업이니까, 전생의 업이니까 그것을 완전히 벗어 던져서 뭐냐면은 전생의 업이 다 끝난 상태를 무여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아비달마에서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무여열반은요 그냥 도식화시킨 거죠. 불교를 도식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가르침이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서 그건 마치 그냥 불교의 정설인 양 가리키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부처님께 당대 때는 무여열반이라는 말도 썼지만 반열반이라는 말을 썼죠.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몸일까라고 했을 때 법신이 상징된다. 법신이 상징되는 게 여러분들이나 나는 개인의 몸이죠. 근데 여기서 경전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생각을 넓혀 나가고 내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이것이 법신입니다. 그 법신이라는 것은 개별적 몸이 아니에요. 법신이라는 것은 개별적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자뇌증적 안에서 나의 깨달음이 일어나겠죠.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내 자뇌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나누잖아요. 나눈 것 안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안 오면은 불교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른 걸 하겠어요? 불교 이야기를 내 혼자 할 수가 없잖아.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입장에서 그거는 내 개인 취미생활이지. 근데 이렇게 온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경전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뭐 저도 잡식이 많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고 하기야 뭐 요즘 뭐 주식이 왜 공매도가 왜 폐지행기 안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도 있어요. 공매도가 뭔지 알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아는데 주식 안 하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요즘 공매도가 어쩌고 하니까 이게 뭔 이야기지? 궁금해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요. 불신일까, 법신일까, 욕신일까? 그죠? 뭐 세상 사는 사람, 뭐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할 수가 있지. 아니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상을 우리가 보는 관점 말고 다른 입장에서 보려고 하기를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는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법신은요, 다행히 대원정사는 정기적으로 법신이 이루어지지, 법회나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저하고 대답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 요번에 우리 아들 취직될까요? 이런 질문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왜 안 해요? 괜히 그런 걸 물어봐 가지고 내한테 그런 게 어떤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별로 하질 않아. 그 대신 우리 아들 취직될까요?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요런 뭐냐면 전략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취직될까요? 라는 소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내지는 의문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잖아.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요구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질문이 됩니다. 자기가 높은 상담 의뢰가 된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나누죠. 왜 그런가 하니까 막연하게 될까요? 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비적 종교성에 기대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그런 신비적 종교성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잘 되겠어요? 잘못 되겠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도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뭔 일 생기면은 아이고 액땜했다. 는 이야기 많이 쓰죠. 액땜했다는 이야기 쓰죠. 아이고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번엔 다른 일이 생길 거야. 그게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승화시키는 힘은 그게 불교 공부해서 그런 게 인간 사회에 그냥 다 있어요. 그 정도. 그래 착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만 종교할까? 잘 된다고 했는데 뭐 했는데 안 되네? 안 되니까 원망할까? 안 되니까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되는 척도 있고 안 되는 척도 있어요. 제 대답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기를 뭐냐면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른 답을 가지잖아. 예? 나는 그런 불교를 하기 싫다. 그건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라.
아니고, 아니고, 세상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승화하는 것도 내가 그런 힘도 뭐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아니고, 안 된 것이 아니라 차선일 수 있고, 예?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안 된 것일 수 있지만 그게 최상이고 차선이고 최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리키고 싶다. 그걸 우리는 소위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한 지혜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때까지 세상 속에서 겪어온 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보다 사람이 슬기롭게 되고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법신입니다. 그렇게 계속 뭐냐면 어우러져서 유용해서 이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가면 그게 법신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저도 욕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하면 참 좋지. 이렇게 앉아서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좋아요. 차 한 잔 쫙 마시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재밌을까요? 훨씬 재밌습니다. 그것도.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법신은 오래 갑니다. 근데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속신은요, 무상한 겁니다. 무상. 그래서 법신여라. 종 무량공덕의 지혜생이며 무량공덕을 쫓아 지혜를 일으키며 무량공덕을 쫓아. 이미 인간은요, 아까 뭐 호모사피엔스를 했는데 사피엔스라는 지혜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무량한 공덕이 있죠. 인간의 무량한 공덕은 기초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뭐죠? 첫째,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무량한 공덕.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니, 머리 좋거나 그거는 배우는 암기나 뭐 그것에 있어서지. 예? 인간은 다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다 말할 줄 알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른 지구상의 생명체보다는 탁월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무량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무량 공덕에 의해서. 오랜 과거 전 우리의 이전 세대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뭐 요거 생각해서 내지는 뭐 머리가 좀 더 좋다고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고속고가집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시 많이 외우고 뭐 해가지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뭐 의사박기 가지고 뭐 한 사람들 지금 오늘날 우리 일반 평민보다 못 살아요. 왜요? 그 조선시대의 한계잖아. 조선시대의 한계. 이제 오늘날은요, 못 산다 못 산다 하지만은 조선시대 뭐 정승보다는 지금 다 개인들은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신기하게도 신기방통하기도 합니다만은 신기방통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가지고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맑은 뭐 간에 시대적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게 무량공덕입니다. 무량공덕에 의해서 지혜가 일어나죠. 예, 각자 나름대로 아름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지혜생이며. 근데 그 무량공덕이 적어도 무리절만 하더라도 뭐냐면 전환을 시켜가지고 일반 사찰처럼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공덕화되는 겁니다. 무량공덕. 이 치우침이 없죠. 그래서 이것만 이 실험이 잘 장착이 되어서 계속 개선되어 간다면은 대원정사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절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마인드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신도들뿐만 아니라 저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무량 공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앞으로 남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마치 뭐 절 잘 좀 뭐 크게 그냥 이벤트 해가지고 집 크게 만들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경쟁 있는 버릇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RS에도 읽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종개정의 해탈 직연생이며 여기서 종개정에 띄웁니다. 개정해를 조차 해탈과 해탈직연이 일어나며 생이며 이때는 일어나며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어나며가 일어나며 개정해 사막을 수행을 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다. 개정해 사막을 어느 날 직지인심 견성성불 해가지고 해탈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지인심 했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공성을 깨달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직지인심 하잖아요. 공성을 깨달았어요. 견성, 성을 봤죠. 성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한 공성을 보고 난 다음에 성불까지는요. 개정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견성해도 그 성을 봐도 아까 얘기한 공성은요. 못된 짓 하는 놈도 마음에 공성을 볼 수가 있다니까. 마음은 가능성이라 했잖아. 어느 날 가능성을 마음이 이런 마음 있을 수 있고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성인데 못된 놈이 그 공성을 보면요. 더욱더 못된 짓 할 가능성으로 가요. 본다고 할지라도. 그죠? 왜 그래요? 그 가능성은 공성은 이때까지 못된 짓 한 업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해요. 그 가능성 위에서 못된 짓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도 가능성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못된 일도 가능성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가능성이 착한 일과 못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요,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못된 짓으로 강화된 업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가능성 위에는. 그래서 그 못된 짓은 뭐예요? 반드시 개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잡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가 필요한 겁니다. 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딱 억제하죠. 못하게. 근데 그냥 나는 깨쳤으므로 계율도 필요 없고 참선도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깨침 없어요. 그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치겠어요? 하라고 말지. 내가 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견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런 헛소리들은 어떤 불자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인류 역사를 달리할 수도 없는 헛된 이야기야. 헛된 이야기. 모든 것이 완벽하다. 뭐 완벽한 만독치 이야기하노? 가만히 있지. 완전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 완전하다는데 뭔 이야기를 해? 완전하다는 걸 몰라서 완전한데 완전한 거 몰라도 돼요. 그렇죠?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라고 내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하면 완전한 거 몰라도 돼요. 입 밖으로 뭘 꺼냅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뭐 우리가 뭐 형식 논리로 두드러 패면은 다 팰 수가 있는데 그 모질이들 찾아다니면서 두드러 팰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만 그 뭐냐면 잘 부처님 가르침을 수지하면 되니까 보시면은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가능성 위에서 일어난 것이 욕망입니다. 모든 것이 공해요. 그 욕망의 갈래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업장이 다 다르죠. 업장이. 근데 대저 패턴은 있잖아. 업장의 디테일은 달라도 패턴은 있잖아. 왜냐면 자기 강화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탐. 자기 모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진. 뭔지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살아간다는 치. 이건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탐진치라는 이야기를 삼독을 한 패턴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그렇게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서 선정수행을 먼저 해서 개를 헐겁게 좀 해도 자기는 선정수행이 먼저 돼 있는 뭐 접하기 쉬운 사람이 있겠죠. 정하지만 반드시 개 해야 돼요.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개를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니,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이미 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은 거스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욕망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첫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 훈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사는데 입만 나불나불 거린다고 해탈했을까요? 아닙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신구의 상업이 바뀌는 거예요. 신구의 상업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몸, 내 말씀, 그 다음에 내 마음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거지나 말씨나 언어 활동이나 그 다음에 사유 활동이 달라지는 것이 해탈입니다. 신구의 상업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행동거지가 예전하고 같다. 그럼 헛비한 거지. 나는 헛가리키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옛날에 기도하니 안 하니 계속 다투는 것도 그게 신업입니다. 신업. 행동거지입니다. 행동을 어떻게 절에 가면은 108배 해야 될 거고 1080배 해야 될 거고 입으로 관세음보살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신업이거든요. 근데 오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진짜 그냥 끝까지 다 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했지. 근데 요즘 해 안 해? 요즘 힘도 들고 덜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 하는데 그게 신업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맞은 거예요. 아니면은 맞는 것도 내가 옳은 행동도 약간 가다듬으면서 해야 될까? 약간 가다듬으면서 해야 되거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 옳다고 이기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 다른 거예요. 즉 확신에 찬 행동하고 지혜로운 행동은 다릅니다. 확신에 찬 행동은요 다른 사람한테 날카로운 빗으로 다가될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모든 일에는 주저하다가 지혜 때는 확신에 차가지고 하면 그게 어떻게 확신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이 필요하죠. 왜? 그 욕망 탐진치는 결국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라는 내 안에 수상행식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닦습니다. 선정을 욕망만 제거해요. 새로운 이상을 추구를 해야 돼요. 이상적 추구 때문에라도 선정을 닦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색계에서의 선정과 무색계의 선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혜는 달리 장착됩니다. 달리. 마치 금강경 표현으로 따지면은 유관계에서의 지혜는 다르고 천안계에서의 지혜도 다르고 해안계에서의 지혜도 다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 밥 굽는 사람한테 밥을 줘야 돼요?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줘야 돼요? 밥부터 먼저 줘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밥을 주는 건 아무 소용없어. 저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 배고파 죽는데. 기술 가르치는데 연락 오세요. 교육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냐고. 밥부터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제보시가 필요한 겁니다. 제보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제보시 하려니까 그 사람 내가 밥 주는 거 뭐 탔나 안 탔나 걱정할 거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보시보다는 섭수할 수 있는 모해시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법시, 불교에서 뭐 공부하다 뭐 법보시가 제일입니다니까 누구 죽으면 항상 뭐 법보시 할 거 없습니까? 책 사들고 오는데 그게 아니고 법보시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은 한참 후대 그 사람이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요즘 다 교육의 문제가 애들이 놀아야 될 때 놀 때는 뭐 안 놀리고 3살, 5살 때부터 교육시키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때 구슬치기 하고 뭐 하고 이래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 줄 알아야 되는데 놀 줄 모르다가 맨날 그렇게 교육받다가 나중에 성인 돼서 뭐예요? 못 놀아봤으니까 성인 돼서 놀라니까 한꺼번에 놀아야 될 것 아닌가 봐. 와장창 놀다 보니까 뭐 중독에 많이 빠지고 못 빠지고. 에? 그런 거 아니야. 감각적 쾌락을 다룰 줄 아는 그 방식도 중요한 교육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말이 뭐 산발적으로 막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가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라는 것은 공양을 직접 실증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혜는 안 일어납니다. 지혜는. 그래서 그 지혜를 내가 끄집어서 해탈했어 나는. 해탈했어. 근데 그 해탈이 그냥 내 해탈로 끝나는 거야. 해탈로 상호 교섭이 일어나는 거야. 상호 교섭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해탈지견, 해탈도 스스로 볼 줄,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눈치 살피고 있을까? 내 이야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내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를 약간 이렇게 틀어간다고. 그게 개정의 사막을 내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탈과 해탈지견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진선정 해탈삼매와 다문지혜를 조차 조차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제 바람의 일생명 모든 바람일이 일어나며 정진과 선정과 해탈삼매와 선정이나 해탈삼매 같은 말이죠. 그죠? 삼매와 다문 오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혜.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지혜가 정진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욕 다음에 정진인데 인욕 다음에 정진. 인욕은 항상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라는 것은 내가 달라질 때 전하고 나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 외부나 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항상 역경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는 나를 힐난하고요. 내부에서는 내 오만과 다투게 돼. 그래서 인욕이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폼내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폼내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좋은 소리 들을까요? 근데 내가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낄낄 빠빠하면요. 또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항상 인욕이 일어나요. 인욕이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머리 감고 승복 입고 있지만은 머리 감고 승복 입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안에서 용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입습니다. 누가 입혀줘가지고 아이고 나 좋은 자리에 앉았네 라는 것으로 못 입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것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다. 어제 심심해서 요즘은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런가 뭐 잘 껌을 씹는데 껌이 똑 떨어져가지고 껌 사러 갔다. 그래서 껌 사러 가가지고 계산하니까 껌도 씹으세요? 이러더라고. 껌도 씹으면 안 되느냐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웃으면서 저도 씹어요. 이러면서 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죠. 궁금증이 많죠. 내 스스로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전혀 오지 않는 질문. 마음속으로 별로 꺼리낌 없을 일도 괜히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대답도 해야 되고 그게 감당할 용기가 필요해요. 인욕은 항상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은 자신감. 그것을 거듭 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일회성 강의가 아니잖아. 지금 뭐 십수년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서의 내공, 정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자신감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하고 싶었지. 피력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잘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아유, 뭐 그냥 계속 이렇게 공부해. 오늘 초하라고 합치는데, 다음 주는 그 상달기도 입제라 11시 반부터 강의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초하라고 합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을 아예 안 하고 노보살들조차도 어떻게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10시에 와. 근데 다음 주는 날씨도 쌀쌀해지고 해서 10시 반부터 좀 일찍 시작할 건데도 11시 반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부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게 많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뭐 그냥 오늘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걸 다 해볼까 하는데 한 번도 안 빼먹고 계속 왔잖아요. 한 번도 안 빼먹겠다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장착된 건 자신감이에요. 용기와 자신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자신감을 얻어요. 용기 없는 사람이 자신감을,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자신감 없다고 자꾸만 야단치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옛날에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애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선정 했을 때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자기 세계 내지는 자기 공간, 자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정입니다. 자기만의. 생각해보면 저도 촌에 살다가, 이래 부산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촌은 촌이지 뭐. 살다가 서울 와서 사는데 그때 소정의 용돈을 한 달 용돈 주잖아. 나도 내 나름대로 계획 세운다고 차비 빼고 점심값 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목욕 가야 되는 목욕값 빼고 하니까 뭐 꼴랑 얼마 남지도 않아. 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거 남은 거 써야 되는데, 친구 만나고 다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놀러 가자면 글쎄 목욕 한번 안 가지. 또 놀러 가자면 목욕 2번 안 가지. 또 한번 하자면 밥 한번 굶지. 이러면 밥 한번 굶어요. 나도 차비도 없어요. 그 세월을 나도 많이 지냈습니다. 저 역시. 왜냐면 규칙적인 사람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사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친구들 와도 저도 이 오지랖퍼라 거부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적당히 거부하고 다른 핑계도 대고 뭐 해서 이게 딱 소정의 금액으로 한 달 사는 게, 한 대학 한 2학년 2학기 되니까 자리 잡히더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또 3학년 때부터 돈이 자꾸만 생깁니다. 좀 더 뭐냐면은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활로 얘기했지만 선정이 그런 거라. 정진을 하다 보면은 자기 공간이 생겨요. 선정이. 그 선정이 뭐냐면 마음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달라집니다. 첫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서 생각의 공간이 확보되고, 욕망에 풀려나서 욕망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에서 풀려나서 욕망에서 자유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그래서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게 선정수입니다. 사람이 고요해지려면 혼자 가만히 있다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있었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이게 선이라는 것은 고요거든, 지냐냐에서. 그래서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에 매진해서 내 바깥 세속 삶에서 해탈해서 매진할 수 있는 삼매, 집중할 수 있는 삼매력이 생기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삼매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잡다한 경험들은 기억할 수 없지. 왜 기억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내 삶에 지금 막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젊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없는데 적어도 이렇게 경전 읽으면서 오는 부분에 있어 다 암문했잖아.
우리 지금 십몇 년 있으면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대성경전은 어느 절 불자들보다 다 읽었잖아, 그냥. 그래서 다 마늘자자 썼죠. 들었지. 많이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많이도 듣고 계속도 들었잖아요. 많이도 듣고 계속도 듣고 그 들음에 있어 결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연불 하는 거 지금 부처님 공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외워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많이 해서 외우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요 지금? 많이 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 들림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언어로 아직까지 내가 따박따박 안 나와도 기억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 속에서 보고 기억 속에서 듣는다 그러잖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서 내 이야기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서 그게 다문입니다. 안 한다가 뭐 다문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억했다 라는 것보다도 오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예요. 머리도 뭐 총명하셨겠지만은. 그래서 그 다문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해탈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래도록 나한테는 새로운 경험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축적되어서 그것이 그 이전의 지혜, 무량공덕으로 이루어진 지혜 말고 또 다른 지혜지. 다문, 정진, 선정, 해탈, 삼매, 다문에서 이루어진 지혜. 그 지혜로 제바라밀, 모든 바라밀을 일으키는, 모든 바라밀, 보시할 때도 그 지혜가 적용되고요. 계율 지킬 때도 적용되고요. 인욕, 용기. 여러분 산에 가는데 아니 저 산 얼마 안 높아. 나 따라와야 돼. 성큼성큼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그냥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은데 해서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줄게 가야 돼. 그 후자잖아. 성큼성큼 갈 수 있어도 후자로 가는 것은 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반야할 때 다 바라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지혜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제바라미를 일으키며.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의 궁극은 깨달음도 있지만은 깨달음보다도 지혜로워야 방편이 있고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 밑으로 해서 막 계속 불교의 모든 교리 목차들이 쫙쫙쫙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나올 목차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복습하는 기분으로 10년 전에도 이랬거든. 10년 전에도 37가지 일을 목록을 나눠줘가지고 프린트 해줬잖아. 근데 요즘 달라졌잖아요. 사념처, 신수신법, 사정건, 사여의정 뭐죠? 욕, 정진, 심사유. 그죠? 옥은, 신, 정진, 염정해. 오력, 신, 정진, 염정해. 그러니까 칠각지, 팔정도 따라락 오잖아.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돼.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 읽었던 차원하고 지금 차원은 다르지. 이야기해서 쭉 하니까 요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한바탕 이걸 막 뭉짝뭉짝해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또 그냥 다문에서 또 쳐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세요. 사념체의 염자가 나오잖아. 오근의 염자가 나오잖아. 생각염자가. 칠각지의 염자가 나오잖아. 팔정조의 염자가 나오잖아. 도대체 무슨 관계야? 기본이 다 가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7조도 보리분법 같으면 37 보리분법대로 이런 대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교리목차에 대한 정리를 쭉 하고 나서 가기 때문에 뭐 이 시간은 뭐 내가 2시간에 끝날지 3시간에 끝날지 모르지만은 뭐 우리가 유마경 완도 간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 유마경 읽으면서 맞지만 니까 끌 때까지 대승경을 읽어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줄줄줄줄 끌면서 하니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은 되겠고 우리 현숙보서는 그 언어가 지금 헷갈리면은 프린트한 거 한 장
누구 보살들한테 있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쭉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